돈을 쫓지 않아도 딱 1%만 앞서 생각한다면 부의 크기는 커진다. 이제 당신도 세계적 아이콘들이 쫓은 한 가지 진리를 쫓아라. 돈이 아닌 생각의 속도를 바꿔라. 세상에 알려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며 그들을 뉴스로만 접하곤 하죠. 역시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나랑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나오고만 하는 푸념.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의 측근에서 그들의 한평생을 봐온 사람들도 엄청난 성공을 다르기에 만들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말하던 그들은 다르다 하고 말한 게 사실 나를 막는 유일한 이유 혹은 변명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는 세계적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리 퍼시. 무려 20년간 직접 발로 뛰며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아이콘들을 만난 그녀. 심지어 2018년부터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인류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세계적 성공을 이루고 수십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를 가진 그들의 비밀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즉, 세상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앞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만 앞서도 놀라운 결과가 당신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세계적 비즈니스 저널 칼럼니스트인 셀리 퍼시의 생각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바꾼다 속 두 아이콘의 비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변명의 자리를 인생 속 새로운 챕터를 열 중요한 인사이트로 채우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언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새로운 도전 앞 시간이라는 변명으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시간이 더 생기면 하겠다고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시간이 없다 이런 변명을 없애는 한 멘토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셀리는 일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논란이 많은 비즈니스 아이콘이다. 하지만 그는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기도 하고 백과사전 2권을 통독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데 열중했다. 또한 그는 초창기부터 사무실 책상 옆에 침낭을 두고 자며 일에 몰두했다. 1995년에는 집투를, 99년에는 엑스닷컴을, 2022년에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2006년에는 솔라시티의 회장직도 맡았다. 게다가 그는 자금이 줄어들던 2008년 테슬라 모터스의 CEO 자리에 앉기도 했다. 머스크는 솔선수범하며 매우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테슬라의 모델 3 생산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생일도 잊은 채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했다. 2002년 그가 세운 큰 목표,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이 포부가 그를 달리게 했다. 수많은 실패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거나 꼼짝도 못하게 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의 직장을 다니기도 벅차다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직장에서 쓰는 한 주 40시간에 비해 무려 3배의 시간인 120시간씩 일을 한 일론 머스크. 그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4-5개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런 그의 시작점이 많은 성공들로만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셀리는 일론의 실패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는 엑스닷컴의 CEO 자리에도 올랐으나 그의 말 이사회가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을 지지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이스X에서 항공 우주 분야에 진출한 그는 초기 3번의 발사 실패를 겪었다. 태양열 패널 기업인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조차도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주주들은 이 거래를 구제금융이라고 주장하며 130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2년 내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2023년 1월에는 곤두박질치며 세계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분명 머스크는 비범한 인물이다. 그는 진입장벽이 높은 자동차 제조와 항공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업적을 내세웠다. 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제 목표는 적게 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에게 적합한 말이지만 그는 변명 대신 나아가길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산가이지만 집도 소유하지 않고 친구의 집에 남는 방에서 자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실패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나아가는 1% 빠른 생각의 속도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변명에 대해 셀리퍼 씨가 나눈 또 다른 비즈니스 아이콘이자 현 시대 최고의 발명가 다이슨의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셀리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어린 시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어려웠다. 7살 때까지 식량 배급제가 있을 정도였다. 텔레비전도 없고 난방을 마음껏 할 수도 없었으며 새 장난감은커녕 소비재도 거의 없었다. 다이슨이 직접 회상한 그의 어린 시절은 이랬다. 간신히 살아갈 만큼의 돈만 있었던 셈이다. 8살 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는 것도 잠시, 곧 큰 슬픔이 닥쳤다. 언제나 쾌활한 만물 박사였던 아버지가 겨우 40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다이슨은 오랜 시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0년도 더 지난 2021년 다이슨은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망 소식만큼 슬픈 소식은 없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이슨은 겨우 9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담한 발명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이슨은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자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학업 성적도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졸업할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도 못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그는 대학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디자인 분야로 나아갈 잠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분야를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넓혀갔다. 그렇게 졸업 후에는 트럭의 제작과 판매를 담당했고 첫 사업이자 그의 첫 개발품은 새롭게 디자인한 정원용 손수레였다. 자신의 농가를 담보로 헛간과 돼지우리에 첫 공장을 차렸다. 그가 만든 손수레인 볼베로는 영국 손수레 시장에서 점유율을 반이나 차지할 만큼 잘 팔렸다. 그러나 낮게 책정한 제품 가격 등 다양한 이유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4년 후 다이슨은 볼베로를 만든 회사 커크 다이슨에서 퇴출됐다. 심지어 특허를 회사 명의로 했기에 다이슨은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자신의 특허를 넘기거나 주주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미 혁신적인 진공청소기를 구상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다이슨은 집에 있는 작은 마차 보관소에서 4년 동안 진공청소기를 개발했다. 자금은 그의 멘토인 제러미 프라이의 투자금, 은행 대출, 그리고 텃밭을 팔아 마련했다. 1% 앞선 생각을 실현하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다이슨은 프로토타입 5127개를 직접 제작하고 실험한 뒤에야 진공청소기 만들기에 성공했다. 그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에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진공청소기 설계 기술의 라이선스를 로토크와 캐나다, 일본의 기업들에게 줬다. 하지만 미국 회사 두 곳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며 긴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다. 소송이 끝난 후 다이슨은 $1,000,000를 받았지만 이는 소송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다이슨은 앞으로 기술을 빌려주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차려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는 다이슨 어플라이언스를 설립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후 몇 년 동안 상당한 빚을 떠안게 된다. 그러던 1993년 한 공장에서 다이슨의 이름을 딴 사이클론 진공청소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다. 그 모델은 타사의 진공청소기보다 비쌌지만 금세 품질로 인정받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영국 진공청소기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했다. 수익도 올라 기업은 빠르게 커졌다. 마침내 1995년 다이슨은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65만 파운드의 부채를 모두 갚았다.
그의 나이 50이 가까워진 48세 때의 일이었다. 물론 그 이후 다이슨의 모든 제품이 성공한 것도 아니다. 전기차 생산을 선언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 위기와 실패입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 시도하고 실패하죠. 그래서 다이슨은 끊임없이 도전한다. 아무리 남보다 앞서 생각하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한 성공도 부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처럼 다이슨도 생각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바꿨다. 그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인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 규정을 무작정 따르지 않는다. 그는 우연히 엔지니어가 된 예술학도이면서 서비스 산업에 치우친 경제계에서 제조업으로 승승장구한 비즈니스 아이콘이다. 또한 무엇보다 실패를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한참 전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개척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다. 성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개척자가 되려면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있고 끝없는 두려움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인사이트를 나눈 셀리,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가진 것 없던 그런 한 남자의 도전도 성공을 마주했습니다. 하나의 발명품을 위해 5,000번 넘게 시도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실패를 마주한 다이슨.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가진 게 없는 시작이었다고 주저앉지 않았죠. 그저 실패한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음 시도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슨의 아내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낙천적 성격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간 다이슨. 그의 스토리는 확실하게 가진 것 없었다 혹은 받은 것과 배운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만 한다는 또 다른 용기를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속 셀리 퍼시가 나눈 일론 머스크와 다이슨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링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는데 딱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처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격언. 하지만 이 문장 그 어디라도 변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 속 셀리가 나눈 일론 머스크의 남다른 생각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변명을 지우고 새로운 하나의 도전으로 내일을 채워가게 만들고,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받을 게 없다라고 외부적 요소에 하던 변명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다이슨의 스토리로 인해 일단 시작하는 게 내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두 멘토의 사례는 셀리 퍼시가 나눈 21명의 아이콘 중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19명의 또 다른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멘토들의 전기를 읽어본 저로서는 중요한 핵심만 짚어준 셀리의 글이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기시켰고, 만약 아이콘들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바쁜 일상 속 엄청난 시간을 아껴주는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 줄 생각에 조금의 부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의 차이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느려져 가던 생각의 속도를 높여 부의 크기를 넓혀가는 고마운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